반갑습니다. 파워텔 전기학원 이승학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61번. 그림의 교류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는 조건은? 자, 지금 그림의 브릿지 회로인데요. 여기 C점과 D점이 평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요 서로 대각의 곱이 서로 같으면 전이가 평형이 됩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단위를 다 통일시켜야 돼요. 오hm 단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R1과 R2는 괜찮은데 L과 C는 이렇게 바꾸자고요. L, ohm을 바꾸려면 J 오메가 L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C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대각으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평형 조건입니다. 이렇게 대각이니까 R1 곱하기 R2가 되겠고요. 자, 요게 이렇게 대각 곱하고 서로 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J 오메가 L 곱하기 J 오메가 C분의 1. 자, 요게 전이 평형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J 오메가 날아가니까 R1 곱하기 R2는 C분의 L 이렇게 되나요? 그럼 보기에 보니까 다 L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L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L은 자, C가 넘어가니까 R1, R2, 그 다음에 C까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걸 보기에 찾으면 3번에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62번.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T가 0에서의 IT는 몇 암페어인가? 자, 지금 62번 문제는 과도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로를 보니까 여기가 R이죠. 얘가 C고요. 그래서 RC 직렬 회로를 물어보고 있네요. RC 직렬 회로에서의 지금 뭘 물어봤냐면 IT 과도전류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과도전류 공식 과도전류 IT는 RC에서 자, 정상전류가 R분의 2니까 자, R분의 2에다가 자, 2에 마이너스 RC분의 1T. 자, 요게 RC 직렬에서의 과도전류 공식이에요. 자, 여기다 넣으면 될 텐데, 자, 지금 공식 여기, R이 지금 1kg니까 1000이네요. 그 다음에 전압, 기전력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R 1000 곱하기 C. C가 1 마이크로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거기다가 T. 언제? 0에서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0. 그러니까 T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돼요. 0. 저는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께서는 그냥 T가 0이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0승이다 하시면 돼. 2의 0승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2의 0승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 나올 거냐면 1이 나올 거예요. 1. 그래서 2의 0승 여기는 1이니까 어차피 쓰나 안 쓰나 똑같을 거고 IT는 결국 1000분의 100이다 보시면 돼. 1000분의 100. 그럼 얼마 나와요? 0.1 나오나요? 답은 2번 0.1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3번. 전류의 대칭분을 I0, I1, I2 유기 전력을 EA, EB, EC 단자전압의 대칭분을 V0, V1, V2라고 할 때 삼상 교류 발전기의 기본식 중 정상분 V1 값은? 자, 이 문제 발전기 기본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발전기 기본식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발전기 기본식 영상분 V0는 마이너스 G0, I0. 그 다음에 정상분 V1은 2A의 마이너스 G1, I1. 그 다음에 역상분 V2는 마이너스 G2, I2. 요게 공식이죠. 발전기 기본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V1 값을 물어봤으니까 V1 요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2A의 G1, I1.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고르기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뭐 지금은 정상분 물어봤지만 영상분 물어보고 역상분 물어봐도 여러분은 요거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끼리끼리다. 자, 00, 11, 22 이렇게 같은 것끼리 나온다. 뭐 22가 나오든 00이 나오든 뭐 22가 나오든 이렇게 같은 것끼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 하면 1을 다 있는 거. 만약에 역상분 물어봤다 그러면 역상분 다 있는 거.
뭐 영상분 물어봤다. 그 영상분 다 있는 거. 이렇게 답을 찾는 연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64번. 그림과 같은 H형의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A는 자, H형 회로라고 줬는데 우리가 정규반 때 했던 거는 T형이랑 파이형 했죠? T형, 파이형. 자, 그러면 이 H형을 T형으로 바꾸시면 돼. 이렇게. 어차피 T형이라는 건 임피던스가 많은 거니까 T형으로 바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Z1하고 Z4가 같은 성분이고 그 다음에 Z2하고 Z5가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이니까 요걸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 이렇게. 자, 그럼 T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T형. 자, 여기가 첫 번째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임피던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드미턴스 성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T형으로 만든 다음에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이쪽은 이렇게 같이 더하라겠습니다. 더하면 여기는 G1 플러스 G4.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2 플러스 G5. 그 다음에 여기 어드미턴 성분은 G3. 이렇게 T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첫 번째. 자, 여기가 어드미터 성분인데 어드미턴스로 표현된 게 아니라 임피던스로 표현했죠? 그러면 여기를 어드미턴스로 먼저 바꿔주시면 돼. 어드미턴스로 바꾸니까 임피던스 역수가 어드미턴스잖아요. 그러면 G3가 아니라 여기를 G3분의 1 이렇게 어드미터 성분으로 바꾼 다음에 자, 여기 A를 구하는 겁니다.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공식 1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 자, 1 플러스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곱할 게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곱할 게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1 플러스에 이렇게 곱해줄 거니까 G3분의 여기 자 G1 플러스 G4 자 공식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요 공식이 지금 보기에 없죠? 보기 없다는 건 뭐예요? 통분하라는 거예요. 통분. 자, 통분이면 2를 대신에 분모는 G3로 맞출 거니까 2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G3분의 G3. 자, 플러스 여기에 G3분의 G1 플러스 G4. 자, 그러면 분모가 맞춰졌네요. 뭐 G3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처럼 바꿔볼까요? 1번이 가장 작은 거니까 1, 3,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Z1 플러스 3 플러스 4 요게 되겠죠? 그러면 답 보면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65번 분포정수 회로에서 무외형 선로의 조건은 무외형이라는 건 뭐예요? 무외형이라는 건 파형이 일그러지지 않았다, 찌그러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무외형 선로입니다. 자, 우리 장거리 송전선로 보면 RLCG가 무수히 많죠. 이게 장거리 송전선로예요. 자, 그러면 장거리 송전선로는 어떤 걸로 해석한다?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한다. 자, 이때 우리가 암기 가자고요. 무외형 선로의 조건은 여기 지금 선로 정수가 RLCG가 있는 거죠. RLCG. 그러면 무외형 선로 조건은 RLCG. 요게 같다. 이렇게 암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문제 66번. 그림과 같은 삼상 평형 회로에서 전원 전압 VAB는 200V이고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5-J2.4 ohm인 경우에 전원과 부하 사이 선전류 IA는 몇 암페어인가? 자, 66번 계산 문제인데 좀 난이도가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VAB가 200V라고 줬어요. 자, VAB 얘가 200V다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가 5-J2.4 그랬네요. 저 부하 한상 임피던스 얘는 조금 전에 이렇게 쓸게요. 자, 5-J2.4 ohm 이렇게 준 거네요.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IA 여기 흐르는 전류 IA가 얼만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IA를 구하려면 IA를 바로 구하지 않고 일단 조건이 임피던스, 상에 있는 임피던스를 준 거죠. 그러면 상에 있는 임피던스를 이용하려면 여기로 흐르는 상전류 IP를 먼저 구한 다음에 IA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을 이용할 건데 그 조건이 상에 있는 조건이다, 상. 그러면 상에 있는 조건을 얘를 이용하려면 상전류를 먼저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전류 구해볼게요. 자, IP를 구할 거예요. 자, 상전류 IP를 구해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선전류 IA라는 건 선전류죠. 자, 선전류하고 상전류를 비교해보면 델타니까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다.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즉 30도가 늦다. 요걸로 풀 거라고요. 자, 이걸 풀기 위해서 맨 처음에 IP를 먼저 구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상전류 IP는 당연 I는 임피던스분의 V죠. I는 임피던스분의 V. 근데 임피던스가 상에 있으니까 V도 상에 있는 전압을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임피던스가 5-J 2.4고요. 전압. 자, 여기 지금 VAB라는 거는 여기 전압이네요. 그러면 지금 델타니까 여기의 전압이나 여기 전압이나 같죠? 같으니까 전압은 그대로 200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계산기로 누르면 얼마 나올 거냐면 자, 값은 36.06이 되겠고 자, 각도는 25.6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상전류를 구했고요. 이제 두 번째 뭘 구해요? 선전류 IA를 구해야 돼요. 자, IA는 요거 공식 있죠? 루트 3배에 곱하기 여기 IP가 36.0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거는 위상각을 찾는 걸 주의해야 돼요. 자, 위상차. 자, 위상차는 마이너스 30도가 뒤진다겠죠? 마이너스 30에다가 여기 IP의 위상이 플러스 25.64니까 플러스 25.64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크기는 얼마 나올 거냐면 62.46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상차는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25.64니까 마이너스가 더 크네요. 마이너스 4.3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연습하셔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자, 계산기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거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른다,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임피던스는 구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가 요거라는 거는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그다음에 5의 제곱 플러스 2.4의 제곱하면 크기는 나올 거예요. 크기. 자, 크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상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위상은 아크 탄젠트 R분의 X 하시면 돼. 유효분분의 무효분 R분의 X. 자, 이걸 누르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계산기로 아크 탄젠트 R은 5인가요? 5. 그 다음에 L이 마이너스 2.4. 이걸 누르면 25.64니까 마이너스 25.64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5.64 64. 그래서 요 임피던스 값을 여기 넣으시면 돼. 임피던스 값을. 자, 그러면 크기는 크기대로 구해질 거고 여기 임피던스의 위상각이 마이너스 25.64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플러스 25.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그냥 저처럼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계산기로 한 번에 누르면 이렇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건 요건 어렵지만 한번 연습을 통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67번. FS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의 라플라스 역변하는. 자, 라플라스 역변환이 난이도가 있죠. 이렇게. 우리 뭐 부분분수 전개법으로 하면은 어려우니까 저하고 정규반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 라플라스 역변환이면 이 보기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렇게 나오면 답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역으로 변환하는 건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밑에 보기에 있는 건 시간함수죠. 요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얘하고 똑같이 나오면 이게 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실수도 없고 좋다. 이렇게. 자, 그럼 보기 1번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라플라스 변환. 보기 1번에 자,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얘를 라플라스 변환 할게요.
자, 2의 마이너스 t. 우리 요거였죠? 라플라스 변환. 만약에 2의 마이너스 at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나왔어요?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분의 1. 이게 라플라스 변환한 거고요. 만약에 2의 at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해보면 자, 2의 마이너스 여기 1이 숨어있는 거죠. 1. 그러면 여기는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2니까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한 거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통분시켜 볼게요. 통분시키는 방법 어떻게 시키면 돼요? 첫 번째 이렇게 곱해줄 거죠. 그럼 두 번째 이렇게 곱할 거고 세 번째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곱할 거니까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곱하기 s 플러스 2는 그냥 s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플러스 s 플러스 1. 다시 한번 쓰면 분모는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 그대로 나오고요. 자, s가 두 개니까 2s에다가 2 더하기 1은 플러스 3이래요. 자, 지금 얘를 라플라스 변환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자, 요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보기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는 게 실수는 안 하고 더 좋다. 이렇게 좀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라플라스 변환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8번. 그림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약 몇 볼트인가? 자, 요거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된 거. 요게 태분한이에요. 태분한 정리. 이 태분한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분한이 여러 개 있을 때 적용하는 게 밀만의 정리죠. 밀만의 정리. 자, 그래서 VAB는 여기 물어본 겁니다. VAB는 자, IG 이게 오음의 법칙이죠. V는 IZ. 그런데 우리 병렬일 때는 어드미턴스가 편하니까 우리 밀마의 정지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하냐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니까 여기 Y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그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Y분의 I로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자, Y 구해볼게요. Y. 자, 지금 저항이 2오hm 있고 5오hm 있는데 어드미턴스 형태로 표현하려면 여기 역수니까 R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얘도 5니까 역수하면 5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 I는 R분의 V네요. R분의 V. 그래서 첫 번째가 R분의 V 하니까 2분의 4 플러스 두 번째 R분의 V 하니까 5분의 1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뭐 이걸로 계산기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요거 2 요거는 2 그러면 뭐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분의 4 뭐 요거를 계산기 눌러도 됩니다. 아니면 0.5 더하기 0.2 뭐 0.7분의 뭐 4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찌됐건 계산해보면 답은 1번 5.7V 나오네요. 문제 69번. 세대의 단상 변압기를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고 V 결선으로 한 경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고장 전 전력과의 비율은 얼마인가? 자, 지금 이 문제 V 결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델타 결선으로 운전했어요. 자,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이 얼마큼 나왔어요? P 델타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만큼 나왔어요. 이렇게 P1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고 그 P1 변압기 용량의 3배만큼 출력이 나왔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대의 변압기가 고장나서 두 대로 이제 V결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 우리 V결선에서 가져가야 될 거 세 가지입니다. 그때 첫 번째 V결선의 출력이에요. 자, 출력은 자, 변압기 델타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니까 3배인데 V결선은 어떻게 나와요? 루트 3배에 곱하기 P1만큼 나와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만큼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출력비를 물어볼 거예요. 자, 출력비가 뭐냐면 고장 전 출력분의 고장 후 출력이에요. 이렇게. 그럼 고장 전에는 델타로 운전했으니까 3P만큼 출력이 나왔어요. 근데 고장이 나면 V결선이니까 출력이 얼마큼 나온다?
루트 3 P1만큼 나와요. 자, 그러면 P1 날아가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얘를 계산에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 0.577이 나올 거예요. 577. 그래서 몇 프로냐? 57.7%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이용률이라는 걸 가져가야 돼요. 이용률. 자, 이용률은 뭐냐면 자, 고장이 나서 변압기를 2대 이용할 거예요. 2대. 자, 그러면 변압기를 3대 이용하면 3P1이라는 출력이 나오는데 2대 이용하면 얼만큼 이용해야 되냐면 2P1만큼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만큼 이용이 안 된다. 얼만큼 된다? 루트 3 P1만큼만 된다. 자, 그럼 P1 마찬가지 날리니까 얼마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얘를 계산해 누르면 0.866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86.6%다. 자, 요 세 개 가져가야 돼요. V결선 내에서 첫 번째가 V결선의 출력 루트 3 P1, 두 번째가 출력 B 57.7%, 세 번째가 이용률 86.6%. 자, 그런데 우리 출력비가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지금처럼 뭐 전력이 고장전 전력에 대해서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 이게 출력비를 물어보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지금 출력비를 물어봤으니까 몇 프로? 57.7%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문제 70번. 그림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자, 문제 70번은 비정연파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정연파에서 전력이 발생한다. 그 전력, 평균 전력, 유효 전력이네요. 유효 전력을 구하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전압과 전류 식을 줬네요. 일단 요거 보기 전에 자, 유효 전력 식부터 볼까요? 유효 전력 P는 V, I의 코사인 세타인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압이 있을 거고 전류가 있을 거예요. 그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준 거예요. 전압, 전류. 그런데 전압이 뭐 기본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기본파, 고조파 섞여 있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오메가 앞에 1이 있으면 요거는 기본파예요. 기본파. 또 오메가 앞에 3이 있으면 얘는 3고조파. 그 다음에 오메가 앞에 5가 있으니까 얘는 5고조파예요. 자, 전류도 한번 보자고요. 오메가 앞에 1이 있으니까 얘가 기본파. 자, 3이 있으니까 3고조파. 그 다음에 5가 있으니까 5고조파. 자, 요걸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자, 유효 전력이 발생하려면 끼리끼리 만나야 돼요. 뭐냐면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만나야 전력이 발생되고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5고조파는 5고조파끼리 만나야 전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결국 여기 V가 기본파면 전류도 기본파, V가 3고조파면 전류도 3고조파를 넣어야지 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자, 일단 유효전력 구역과 여기다 좀 좁으니까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P는 자, 여기 보면 요게 순식값인데 순식값에서 얘가 최대값이죠. 얘네들이 최대값. 다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전력을 구할 때는 시로값으로 넣어야 돼. 시로값.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V 기본파부터 해볼게요. 100을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야 시로값이 돼요. 그래서 요게 전압의 시로값이다 보시면 돼요. 얘 시로값 곱하기 I는요. I는 20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얘를 루트 2로 나눠야 시로값이다. 그러면 기본파의 전압, 기본파의 전류 이렇게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뭐 넣어야 돼요? 코사인 세타 넣어야 되겠죠? 자, 코사인에 여기 세타라는 건 뭐예요? 세타.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예요. 세타가 전압과 전류 이상차. 그러면 전압 각도가 0도네요. 전류 각도가 0도. 그럼 위상차가 얘도 0, 얘도 0이니까 위상차가 없죠. 없으니까 코사인에 0도. 이렇게 하면 요게 기본파에 의한 전력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3고조파 한번 넣어볼까요? 3고조파. 자, 3고조파 한번 해보자고요. 전압. 여기네요. 마이너스 50. 자, 마이너스 50을 루트 2로 나눠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전류 플러스 10이네요. 자, 10을 루트 2로 나눠야 돼요. 곱하기 코사인에 이제 전압과 전류 위상차 넣어야 됩니다. 자, 전압의 위상은 30도,
전류의 이상은 마이너스 30이네요. 그러면 위상차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큰 각도에서 작은 각도를 빼시면 돼. 그래서 큰 각도가 플러스 30이니까 30도 마이너스 작은 각도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60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에 몇 도? 60도 넣으시면 돼. 이렇게. 요게 3고주파에 의한 유효전력이다 보시면 돼.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남았네요. 플러스. 자, 이제 5고주파 넣어보자고요. 5고주파의 절대값, 최대값 20을 루트 2로 나누고 곱하기 전류 5를 루트 2로 나누고 곱하기 코사인에 자, 위상차입니다. 큰 거가 플러스 45네요. 45 마이너스 작은 거가 마이너스 45도.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얘는 90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위상차는 90도다 보시면 돼. 자, 이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되고 계산기가 혹시나 자, 얘네들을 쭉 눌렀을 때 계산기도 컴퓨터다 보니까 용량이 크면 그냥 에러가 나버려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뭐 2개만 계산하고 1개는 나중에 계산해서 따로 이렇게 더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얼마냐면 얘가 0이에요. 코사인 90도면 0. 그러니까 원래 여기 코사인 90도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니까 계산 안 해도 된다. 여기 2개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사인 0은 참고로 얼마? 1이에요.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면 답은 875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1번. 이산 시스템에서의 안정도 해석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이산 시스템. 얘는 뭐예요? 얘는 디지털 변환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변환.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이다 보시면 돼요. 얘를 우리는 뭐 Z 변환 뭐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안정도 해석에 대한 아래 설명 중에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꼭 가져가야 돼요. 자, 우리가 2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S평면 안정도 판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Z평면 안정도 판별을 했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S평면부터 보면, 자, S평면에 여기가 J오메가 허수축이고, 여기가 실수축입니다. 여기가 허수축이고, 여기가 실수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럼 S평면에서 여기를 좌반부 또는 좌반면, 여기가 우반부 또는 우반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좌반부에 있으면 얘는 안정하다. 안정하다. 하나라도 우반부에 있으면 얘는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의 근이 여기 허수축에 있다. 허수축. 허수축에 있으면 안정한계, 임계 상태다. 이걸 했었고요. 자, Z평면에서는 안정도 판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단위원으로 할 거예요. 단위원. 이렇게. 단위원이라는 건 여기가 다 1이에요. 1. 이렇게. 여기 1. 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찌됐건 크기가 다 1입니다. 1. 자, 1인 단위원에서 자, 안정이면 뭐냐? 안정. 안정이면 여기 단위원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으면 안정. 단위원 외부에 있다. 외부. 외부에 있으면 불안정. 그 다음에 단위원 상에 있다. 여기 단위원주 상. 그러면 임계다. 요 2개를 좀 비교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안정도 해석에 대한 설명 중에 맞는 거 물어봤어요. 자, 그럼 바로 답 볼게요. 자,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Z평면 단위원 내부에 있으면 단위원 내부에 있네요. 내부에 있으면 어떻다? 안정하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2번.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서 K에 대한 페르포 전달 함수의 감도 STK는 자, 72번 문제는 감도 구하는 문제인데 감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변수 K가 변했을 때 전체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감도예요. 근데 감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막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감도를 물어오면 항상 이렇게 기호를 줄 거예요. STK 또는 뭐 기호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호를 보고 감도 공식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감도 공식 만약에 STK다. 그럼 감도는 무조건 분수 곱하기 분수 형태로 나옵니다. 분수 곱하기 분수. 자, T가 위에 있으니까 T가 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K가 밑에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수는 미분이야, 미분. 미분. 그 다음에 K가 위에 있으니까 K 밑으로. T가 밑에 있으니까 T 위로. 이렇게. 이거 공식은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을 암기하지 마시고 기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STK다. 그리고 분수 곱하기 분수. 그 다음에 하나 분수는 미분할 거다. 미분. 그 다음에 T가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위로. 밑에 있으니까 위로 밑으로. 이렇게 식을 만드는 연습. 요거는 필요해요. 자,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 계산해 보자고요. 제가 이거 풀이가 너무 길어서 너무 꽉 찰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전달함수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전달함수 t를 구할 거예요. 전달함수 t. 지금 문제에서 전달함수 t라고 했으니까 입력분의 출력. 자, t를 먼저 구하면 우리 t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1 마이너스 시그마 피드백분의 경로 시그마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블럭에 이득값이 GS, HS니까 뭐 저는 편의상 요 S를 뺄게요. 이렇게 S까지 있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S를 빼고 얘를 그냥 G라고 놓고 얘를 그냥 H라고 놓은 다음에 최종 나중에 S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경로가 이렇게 이게 경로인가요? 그러면 지금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에 블록값이 K하고 G가 있네요. 그래서 경로는 KG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의 피드백입니다. 자, 피드백은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자, 피드백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돌아오는데 피드백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1-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1 플러스 자, 돌아오는 거에 블럭이 뭐가 있냐면 K, G, H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의 K, G, H. 그래서 요게 뭐다? 요게 전달함수. 이렇게 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아까처럼 STK 요 공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식. 자, 분수 곱하기 분수인데 뒤에 분수는 미분이다. 이렇게 미분. 그 다음에 K가 위에 있으니까 K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위로. 위에서 밑으로. T는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위로. 그래서 요 공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T에다가 원래 요걸 넣어야 돼요. 전달함수 T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넣으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넣을 거예요. 나중에. 얘는 나중에 넣을 거고 지금 DK분의 D, T 대신에 T, 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전달함수를 여기 미분 요소에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K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야 돼. K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분수를 미분할 때는 요거 가져가시면 돼. 자, 만약에 G분의 F, 얘를 미분한다. 분수를 미분한다. 공식. 분수 미분하면, 자, 어떻게 미분하면 되냐면, G의 제곱, 분모의 제곱 해놓고, 분자, 분모, 마이너스, 분자, 분모.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거 미분.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자, 분수를 미분하는 겁니다. 분수 미분할 때는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분모. 무조건 마이너스. 분자, 분모. 거기다가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거 미분. 요게 공식이라고요. 자, 그럼 해보자고요. 자, 요거를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 그래서 분모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 분모. 마이너스 분자, 분모.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첫 번째 거 미분.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미분, 두 번째 거 미분. 자, 공식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가져가지고요. 자, 이제 미분을 할 건데, 미분은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라는 거예요. K.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그냥 x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 그래 얼마예요? 1이에요. 자, 다시 한번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데 그냥 y야. 그 얼마 나와요? 1에 1. 얘도 마찬가지예요. k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그냥 k야, k. k면 얼마? 1에 1. 이렇게 그걸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k 미분하니까 k가 1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미분하는 거예요. 숫자 미분하면 0 나올 거고 k 미분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1 나오는 거예요. 1. 그래서 미분 다 했어. 얘는 식을 좀 이쁘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자 t분의 k는 그대로 놔두고 자 미분한 거 정리할게요. 분모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요. k 미분했더니 1 나왔다. 그러면 g만 남아있는 거고 가로 안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kg 그대로 있고 1, 0이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k 미분하니까 1 나왔죠. 그러니까 GH만 남아있는 거예요. GH만. 자, 여기까지 미분한 겁니다. 이 과정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보자고요. 일단 이제 여기 t 자리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원래 구했던 전달함수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t 전달함수를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똑같고 여기 이제 가로 풀을게요. 자, g 곱하기 1 하니까 g 플러스 그 다음에 g 곱하기 kgh니까 k, g의 제곱 h가 된 거고요. 마이너스 가로 풀면 똑같죠. 뭐 k, g 곱하기 g니까 g제곱 h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날릴 거 날릴게요. 자, 어떻게 날릴 거냐면 1 플러스 kgh 1 플러스 kgh가 하나 있으니까 제곱이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k, g 제곱 h하고 마이너스 k, g 제곱 h는 서로 빼지니까 0이 되니까 없어지네요. 자, 그 다음 g 날라가고요. k 날라가니까 뭐만 남냐면 여기 분모에 얘만 남네요. 분모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kgh 분모분에 다 날라갔으니까 1 얘만 남는 거예요. 1. 자, 요게 답인데 우리가 이제 s 없앴잖아요. s. 그러니까 s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 1 플러스 k에다가 gs 그 다음에 hs 분의 1. 그래서 최종 답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면 한 문제당 뭐 한 1분 30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실수할 우려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께서 답이라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찌됐건 요거 보기에서 찾으면 답은 3번이 되네요. 답 3번입니다. 문제 73번. GJ오메가는 1 플러스 2J오메가 1 플러스 J오메가 분의 K의 이등 여유가 20dB일 때 K의 값은? 자, 이 문제 이등 여유에 대한 문제네요. 이등 여유 잘 나오죠. 뭐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자, 일단 이등 여유가 뭔지 한번 보고 갈까요? 이등 여유. 자, 우리 여기 S평면에서 여기가 허수축 J오메가고요. 여기가 실수축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나이키 선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나이키 선도 이렇게 그렸다. 요게 퀴스트 선도예요. 트 선도. 자, 이 나이키 선도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를 판정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임의의 점, 여기 표로할게요. 여기에 점이 중요하다. 여기가 어떤 점인데 여기 실수니까 플러스 실수, 여기는 마이너스 실수.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에 허수축이니까 허수축 0이네요. J 0인 점. 이 점이 여기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이키 선도의 진행 방향을 기준했을 때, 나이키 선도가 이렇게 진행했을 때, 그 선도의 오른쪽, 이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포위 영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포위 영역에 이 점이 없으면 얘는 안정이다. 안정. 만약에 선도를 하나 그려보면, 자, 이렇게 선도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이키 선도 진행 방향에 오른쪽이 포위 영역인데, 이 포위 영역에 여기 점이 있죠? 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어떤다? 불안정이다 보시면 돼. 이렇게. 또, 여기 뭐 선에 걸쳤다 그러면 그건 임계인데, 임계는 생략하고, 자, 어찌됐건 얘가 불안정이고, 얘가 안정이에요. 그러면 이 파란색이 안정인데, 이 파란색은 안정이 요만큼 여유가 있죠? 요만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득 여유라고 해요. 이득 여유. 이렇게 안정한 여유다 보시면 돼요. 이득 여유. 그런데 이득 여유는 요건데 요만큼이 이득 여유인데 이득 여유를 보니까 J오메가 허수값이 얼마? 허수값이
0이죠, 0. 그러니까 지금 이등여유를 구할 때 여러분께서 이 허수값 J오메가에다가 뭐 넣으면 되냐면 0을 넣고 계산하시면 돼. 0. 자, 이게 포인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등여유 공식은 우리가 좀 암기해야 돼요. 자, 이등여유가 기호가 GM이라고 하는데 GM은 20 로그에 그 다음에 절대값 GH분의 1 데시벨. 요게 이등여유의 공식이에요. 여기서 GH라는 건 이렇게 문제도 줘요. 뭐 GS, HS 또는 뭐 GS 이렇게 줍니다. 요건 주니까 얘를 잘 구해서 여기다 넣기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로그가 나왔는데 로그는 어렵지 않아요. 로그는 세 가지만 가져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로그의 1은 얼마다? 0. 뭐 계산기로 눌러도 됩니다. 두 번째 로그의 10은 1이 돼요. 세 번째가 자 로그의 A의 n승이다. 그러면 A n승이다. 그러면 n 빠지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뭐 A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 그래서 요거 세 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이등여유 나오면 허수에다가 0 넣으라겠어요. 0. 0 넣으면 우리 GS가 얼마 나와요? 0, 0이니까 1 남고 1 남으면 1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K 나요. 그냥 K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쓰면 20 로그에 그 다음에 K분의 1 요거. 자, 이 값이 얼마 나왔다는 거야? 이 값이 20일 때 요 값이 20이라는 거야. 20. 20일 때 K의 값은 얼마냐? 요 K가 얼마인데 지금 물어본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 나왔다는 건 얘가 그냥 나왔네요. 얘가 20 나왔다는 건 얘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로그 여러분이 여기 로그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1이 돼야 되나? 1. 자, 얘가 1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로그 10이 돼야 된다. 맞죠? 로그 10. 그러면 로그의 요 값이 10이 돼야 돼. 요 값이 10. 그러면 K가 얼마여야 10이 되는 거예요? 여기 1이니까 K는 0.1 되면 10이 되네요. 0.1. 그래서 K를 구하면 K는 0.1. 10분의 1이네요. 답은 4번 고르시면 돼. 이렇게. 좀 다소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좀 개념이 잡혀야지 풀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꼭 가져갈게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4번.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특성 방정식의 근은 74번은 난이도가 최상이에요. 여러분은 암기해서 가져가도 되고요. 풀 수 있는 분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상태 방정식 나오면 여러분은 딱 개념 잡는 게 뭐냐면 상태 방정식은 자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방정식. 자 그럼 특성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Si-A는 0. 이게 특성 방정식이에요. 이게 특성 방정식 구하는 공식. Si-A는 0. I는 단위 행렬이에요. I가 단위 행렬. 그래서 단위 행렬은 우리 이거 있죠. 숫자. 뭐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1은 3. 자,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그냥 어떤 수가 그대로 나오듯이 단위 행렬도 어떤 행렬을 단위 행렬에 곱하면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는 거. 요게 단위 행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단위 행렬은 1, 0, 0, 1. 요게 단위 행렬이다 보시면 되고 A는 시스템 행렬인데 시스템 행렬은 이렇게 주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로 이따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돼. 근을 고유값이라고도 합니다. 근을 구한 거예요. 근 구한 다음에 세 번째 S평면에서 안정도를 판별한다.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다시 한번 상태 방정식이라고 나오면 특성 방정식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근까지 구해라 라는 게 나올 수 있고 다 구해서 안정도까지 판별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가 세트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근까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요걸 근 구해라. 자,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요. 첫 번째가 일단 첫 번째 요걸로 특성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특성 방정식 구하러 갑니다. 자, S. 그 다음에 I가 뭐였어? I가 요거였죠? 1, 0, 0, 1. 그러니까 S에다가
단위행렬 i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여기 있다고 했죠? a는 2, 0.5, 2. 요거는 얼마다? 0이다. 요게 특성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자, 이제 하나하나 해보자고요. s 곱하기 i니까 여기 s를 하나씩 곱해주시면 돼. 하나씩.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곱했더니 s 곱하기 1은 s. s 곱하기 0은 0. s 곱하기 0은 0. s 곱하기 1은 s.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그대로 2, 0.5, 2.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또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빼야 돼. 자, 빼는 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자 자리 거를 빼주면 돼. 이렇게 얘는 얘를 빼고 얘는 얘를 빼고 이렇게 각자 자리 것만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S-2네요. 첫 번째가 S-2. 자, 두 번째가 0-2니까 얘는 -2. 세 번째가 0-0.5니까 -0.5. 그 다음에 S-2니까 S-2.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행렬을 만든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곱해서 A, 이렇게 곱해서 B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A-B를 써주시면 돼. A-B. 자, 이렇게 곱하니까 A는 S-2 곱하기 S-2네요. 그러면 여기 A는 S-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거. 네. 그 다음에 B는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 마이너스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네요. 그럼 0.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그냥 1인가요? 0.5 곱하기 2 하면 1.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것도 가져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이 암기하고 막 공부할 게 너무 많네. 이거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건데 우리 요거 있어요. A-B의 제곱. 이거 A-B 이런 형태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S-2의 제곱이니까 일단 A의 제곱. A가 여기 A 요거 그대로 제곱하니까 S의 제곱. 마이너스 2AB네요. 마이너스 2AB. 그럼 마이너스 4S인가요? 4AB. 2AB.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4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 되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마이너스 4S에다가 플러스 4에서 하나를 빼니까 플러스 3. 자, 요게 뭐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특성만식이에요. 자, 특성만식까지 구했고 이제 근을 구해야 돼. 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인수분해. 자, 요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 자, 곱해서 S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S 곱하기 S가 S의 제곱이에요. 또 곱해서 3이 돼야 돼. 그러면 3 곱하기 1 하면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3S. 이렇게 곱하니까 S.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4S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S가 되려면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만들면 S-3, S-1 곱하면 되겠네요. 얘를 다시 한번 쓰면 S-3에 S-1 요게 얼마다? 0. 이게 특성 방정식이다. 그러면 근은 자, 곱해서 0이 되려면 근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 그러면 근은 3하고 1이 되네요. 3하고 1. 그러면 답은 4번. 3하고 1이다. 보시면 돼요. 요거 답은 나왔고 두 번째. 근데 이제 어렵게 주면 세 번째. 안정도를 판별해라까지 줍니다. 그럼 안정도는 어떻게 판별했어요? 우리 S평면에 자반부에 근이 다 있으면 안정. 우반부에 근이 있으면 불안정. 그 다음에 허수축에 있으면 임계. 그랬죠? 그래서 지금 3하고 1은 3은 이 정도 되나요? 1은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우반부에 있으니까 얘는 다 불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어찌됐건 좀 어렵습니다. 상태 방식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가능하신 분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안 되시면 답이라도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75번.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서 전달함수 R분의 C는 얼마인가?
단 D는 R이다.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 입력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자, R은 입력인데 자, 여기에 입력이 또 하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첫 번째, R이 입력일 때 전달함수 R분의 C를 구하고 두 번째, D가 입력일 때 전달함수 D분의 C를 구해서 서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전달함수 구해볼게요.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위에가 경로죠. 경로의 합. 자, R이 입력일 때입니다. R 입력일 때 경로가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블록이 2 있고 3이 있네요. 그러면 경로는 2 곱하기 3. 그 다음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다른 색깔로. 자, 여기서 돌아오네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피드백의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 돌아오는 길에 블록이 2 곱하기 3인가요? 2 곱하기 3. 자, 그러면 6 더하기 1이니까 7이고요. 여기는 6이 되네요. 자, R이 입력일 때는 7분의 6. 자, 이제 D가 입력일 때 한번 해보자고요. D. 여기 지우고. 자, D가 입력일 때. 자, 여기 입력해서 이렇게 경로가 들어오죠? 경로. 그러면 경로는 3밖에 없네요. 3. 그 다음 피드백은 어떻게 돼요?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똑같이 돌아오네요. 피드백 부호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1 플러스에 2 곱하기 3 똑같네요. 얘는 얼마? 그러면 7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R이 입력일 때, D가 입력일 때 구했죠? 그러면 7분의 6 더하기 7분의 3 하니까 얼마 나와요? 7분의 9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전달함수는 7분의 9, 3번에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76번. 게르프 전달함수 GSH로부터 근궤적을 작성할 때 실수축에서의 점근선의 교차점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점근선 교차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보자고요. 점근선의 교차점 공식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극점수 마이너스 0점수. 그 다음에 극점의 합 마이너스 0점의 합. 자, 요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풀려면 첫 번째 극점부터 구할까요? 극점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극점. 자, 우리 극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우리 특성 임피던스는 뭐 이렇게 0점, 극점 뭐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었죠? 우리 회로 때. 그래서 0점이라는 건 분자가 0인 상태고 극점이라는 건 분모가 0 상태예요. 그래서 극점은 뭐다? 극점은 요 분모가 0인 거다 보시면 돼요. 분모가 0. 자, 그럼 분모가 0이 되려면 여기 S가 얼마? 마이너스 1. S가 얼마?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S의 제곱은 주의해야 돼요. S 제곱으로 하면 안 되고 S 곱하기 S로 놓고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얼마? 0. 얘가 얼마? 0일 때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S는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자, 극점수가 몇 개? 4개. 이렇게 극점을 구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점 구하시면 돼. 자, 0점은 분자가 0일 때예요. 분자. 요게 0이다. 그럼 분자가 0이 되려면 요 S가 얼마야 돼? S가 1 되면 되겠네. 1. 자, 그래서 S는 1인 거. 자, 그러면 0점은 몇 개? 1개.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세 번째. 점근선의 교차점은 이렇게. 자, 극점수 4개. 마이너스. 0점수 1개. 그 다음에 극점의 합. 자, 극점의 합을 해볼까요? 요거를 더하는 거니까 0은 더할 필요 없네요. 극점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0점의 합 1밖에 없네요. 1. 마이너스에 1.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4 마이너스 1이니까 3. 여기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하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되나요? 자,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답은 2번에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77번. ft가 ut-a 마이너스 ut-b 식으로 표시되는 사각파의 라플라스 변화는? 자, 지금 시간함수를 줬는데 시간함수가 ut예요. ut. 자, ut라는 건 단위 계단함수죠? 단위 계단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단위 계단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 거냐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요게 단위 계단함수예요. 단위 계단함수. 자, 그런데 단위 계단함수가 올라갈 때 시간 지연이 있네요. 요거 마이너스 a라는 건 여기 마이너스 a 얘가 시간 지연이라는 거예요. 얘도 시간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계단이 여기 얘가 바로 0에서부터 올라간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만큼 a초만큼 지연돼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계단이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내려왔는데 시간이 b초만큼 지연돼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위 계단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요 시간함수다 보시면 돼. 이렇게. 지금은 시간함수를 주고 그림은 안 줬지만 그림을 준 다음에 이렇게 바꿔라라는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시고. 어찌됐건 요거를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라플라스 변환 해보자고요. 요거는 지금 다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자, u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에요. ut,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은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 지연은 2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a만큼 지연됐네요. as. 이렇게 하시면 돼. 거기다가 마이너스, 또 ut니까 라플라스 변환 s분의 1. 시간 지연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2에 마이너스 bs. 자,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된 거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요게 없죠? 없는 건 어떻게 돼요? 공통인 거 묶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 s분의 1이 공통이네요. 그럼 s분의 1로 묶으면 여기는 2에 마이너스 as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s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를 찾으면 답은 2번에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문제 78번. 다음과 같은 계전기 회로와 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는? 지금 그림을 줬는데 자, 이 그림을 논리식을 만들면 어떤 회로인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은 A가 여기 A 접점이고 여기는 B 접점, B접점, A 접점이네요. 그러면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직렬이니까 직렬일 때는 논리 곱이죠. 곱. 그래서 A 곱 B 바. 요게 첫 번째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논리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 A 바네요. A 바. 직렬이니까 곱. 그 다음에 B. 자,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얘하고 얘는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어떻게 돼요? 병렬이니까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출력 X는 자, A 곱 B 바 플러스 자, A 바 곱 B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자, 요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익스크루시브 오화 회로라고 불러요. 익스크루시브 오화 회로 또는 배타적 논리합 회로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화랑 비슷해요. 오화. 자, 오화가 어떻게 되냐면 오화 여기가 A다. 여기가 B다.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이에요. 자, 오화 회로입니다. A가 0이에요. B도 0. 그럼 출력도 0이에요. 자, A가 신호가 들어갔어. B는 안 들어갔어. 그래도 출력은 1 나오는 거예요. 또 여기가 0이고 얘만 출력이 들어가도 출력은 나와요. 그 다음에 둘 다 신호가 1이야. 그러면 출력이 당연히 나오죠. 이게 오화예요. 오화. 그런데 익스크루시브 오화 회로는 오화랑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달라요. 자, 여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결국 두 개 다 신호가 두 개 다 들어가면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익스크루시브 오하이로의 특징이다 보시면 돼. 신호를 두 개 다 A도 신호 주고 B도 신호 줬을 때 출력이 안 나온다. 이 부분만 오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A도 신호 주고 B도 신호 주자고요. 자, 일단 A에 신호를 주면 얘가 ON 되겠죠. ON. 그 다음에 A 신호 줬으니까 얘도 A니까요. 얘는 OFF가 되겠네요. 신호 주니까. 그 다음에 B도 신호 줬어요. B. 자, B. 그러면 A 접점이니까 얘는 ON이 될 거고 B 접점이니까 얘는 OFF가 되겠죠. 자, 지금 제가 표현한 게 A도 신호를 줬고 B도 신호를 줬어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전기가 가나 보자고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돼. 자, 플러스에 갑니다. ON이니까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OFF 떨어져 있으니까 못 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가보면 OFF니까 여기는 아예 못 가. 그러니까 두 개 다 신호를 주면 신호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출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회로 익스크루시브 오하이로는 요거 요렇게 논리식이 나오는 거고 둘 다 신호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안 나온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문제의 답은 4번 익스크루시브 오하이로입니다. 문제 79번. 어느 제역에 의해 단위 임펄스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이 2의 마이너스 2t였다. 이 개의 전달함수는? 자, 일단 어떤 제역에가 있다 그러면 일단 개루프 하나 그려놓으시면 돼. 여러분은 개루프 이렇게. 자, 여기가 입력이고요. RT. 여기가 출력입니다. CT. 만약에 라플라스 변화 했다 그러면 RS. 그러면 여기는 CS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전달함수 GS가 있겠네요. 이렇게. 전달요소 GS. 자, 이제 전달함수 구해보자고요. 전달함수는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런데 라플라스 변화 한 거니까 RS분의 CS다.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뭐?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고요. 일단 입력을 뭘 가했냐면 단위 임펄스를 가했다는 거예요. 단위 임펄스. 그러면 단위 임펄스라는 건 시간 함수로 델타 t인가요? 단위 임펄스 함수가 델타 t예요. 자,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예요? 1 되겠고요. 자, 이때에 단위 임펄스 입력을 가했을 때 출력이 요거였다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t. 그러면 요게 얼마다? 2의 마이너스 2t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예요? 여기 아까 우리 했었죠?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달함수 이제 구해보자고요. RS가 얼마 나왔어요? RS가 1. 그 다음에 CS는 S 플러스 2분의 1 나왔네요. 뭐 1은 있으나 말하니까 얘를 생략하면 S 플러스 2분의 1.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3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문제 80번. 전달함수가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25분의 25인 2차 제어 시스템의 감쇄 진동 주파수는 몇인가? 자, 이 문제 감쇄 진동 주파수 오메가 t 물어보는 거네요. 일단 오메가 t 구하는 공식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오메가 t는 오메가 n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델타 제곱. 요게 공식이에요. 여기서 오메가 n 얘는 뭐냐면 고유 주파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는 감쇄비 또는 제동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고유 주파수하고 감쇄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자, 그 구하는 방법은 일단 2차 지연 요소 이렇게 나올 거예요. 2차 지연식 나올 겁니다. 이걸 구할 때는 항상 2차항, 가장 높은 항 2차항, S의 제곱 앞에 1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1. 그런데 1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이용하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는 S의 제곱 플러스 2 델타의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의 오메가 N 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일단 첫 번째 오메가 N 구하러 가자고요. 오메가 N. 자, 오메가 N 제곱. 여기가 오메가 N 제곱인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25가 있죠? 그러니까 오메가 N 제곱은 얼마라는 거예요? 25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메가 N은 루트 씌우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그 오메가 n은 구해놨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델타 구하러 갈 거예요. 델타. 그러면 델타 구하려면 요거면 또 이용해야 되겠죠. 요거. 자, S 앞에 있는 게 얼마예요? S 앞에 있는 게 요게 6이네, 6. 그러면 이 델타의 오메가 n, 요게 얼마다? 6이다. 자, 우리는 델타만 필요한 거니까 델타는 자, 2하고 오메가 n이 넘어가네요. 자, 2 오메가 n분의 6. 자, 숫자 넣어볼까요? 2 오메가 n은 5네요. 5. 그 다음에 6. 그러면 10분의 6이니까 0.6 되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니까 요거를 자, 오메가 n 얼마 나왔어요? 오메가 n은 5죠. 5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제동비 얼마 나왔어요? 델타가 0.6. 0.6의 제곱. 이걸 계산해 놓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4네요. 4. 답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제3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